제주도와 도의회가 예산 편성을 앞두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예산을 사전에 협의하자는 도의회의 제안을 제주도가 곧바로 거부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최측근 인사가 기관장으로 발탁되면서 선거 공신들에 대한 보은 인사란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안개가 자주 끼는 가을철을 맞아 달리는 차량에 동물이 치여 죽는 로드킬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주도가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도의회와 협의하는 이른바 예산 협치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는 예산은 협치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해 원도정의 새 예산안 편성이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성지 의장은 도의원들이 수렴한 지역주민 요구사항이 내년 예산에 미리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 협의하자고 원희룡 지사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동안 도의원들이 음성적으로 해온 지역구 사업 예산 반영을 양성화시키면 예산 삭감과 증액을 둘러싼 소모전을 줄이고 지역 대표성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도의회는 재량 사업비와 공약 추진 사업비 명목으로 도의원 1인당 20억 원, 총액으론 820억 원 규모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20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30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는 이와 같은 것을 건의를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박영부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예산 편성권은 자치단체, 심의권은 지방의회에 있는 만큼 예산 편성권을 나누자는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의 독립적인 가용 예산 4천억 원 가운데 무려 820억 원을 도의회에 떼주라는 건 무리라는 입장입니다. 우리 집행부가 편성을 하면은 얼마든지 이 예산 심의를 하면서 협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사전에 이제 예산을 얼마 의회 몫으로 주고 이런 거는 사상 협치 대상이 거기서부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논란을 줄이기 위해 시민단체에선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권과 심의권을 독점한 집행부와 의회 간의 예산 전쟁이 아니라 도민들 관점에서는 납세자들이 이제 실제 예산 편성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 참여 예산제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타당한 논의라고 보여집니다. 원희룡 도정의 첫 예산이 편성도 되기 전에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제주도와 도의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특혜 논란을 빚은 문화정책 분야 보조금 사업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합니다. 오는 27일부터 열흘 동안 진행되는 감사에서는 최근 도의회가 지적한 제주 창작 오페라 보조 사업과 언론에 보도된 문화정책 관련 비정상적 관행들을 점검합니다. 감사위원회는 법적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보조 사업을 선정했거나 사업비를 부풀리는 사례가 있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경영 능력과 전문성이 있는 인사를 발탁하겠다면서 산하 기관장들로부터 일괄 사표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물러난 기관장 자리를 도지사와 가까운 인사들이 차지해 또다시 나눠먹기란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본부장으로 내정된 형광식 씨.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고등학교 동창생으로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냈고 지방선거에서는 캠프 상황 실장을 맡았던 도지사의 최측근 인사입니다. 제주 특산품 마케팅을 주로 하는 중소기업센터에 업무하는 연관성을 찾기 어려운 인사지만 5명의 응모자를 따돌리고 본부장으로 선정됐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에서 직행부나 이런 부분, 이런 중소기업 지원이나 이런 사업 쪽에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전문성을 좀 많이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이성구 전 제주도 교통관리단장도 보훈 인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성구 내정자는 지난 선거에서 신구범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뒤 새도정 준비위원회에도 참여했지만
에너지 관련 경력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낙하산 인사는 과거 그 도정의 구태를 이제 답습하는 행태고요. 이로 인해서 원희룡 도정의 어떤 진정성이 의심이 되고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선거운동을 시작할 때부터 측근이나 선거 공신들에게 자리를 주지 않겠다고 공약했었습니다. 저는 지난 선거를 생각하고 다가올 선거를 생각하는 도정에서의 선거 정치를 철저히 배격하겠습니다. 원희룡 지사의 선거 공신 나눠먹기 인사를 놓고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공공기관장의 측근 인사 논란이 반복될지 인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달리던 차량에 동물이 치여 죽는 이른바 로드킬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큰 가을철이 되면서 안개가 자주 끼고 야생 동물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도로, 달리던 승용차가 1차로에 누워있던 커다란 물체와 충돌합니다. 소환이냐? 비슷한 시각 이곳에는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시외버스 문을 뜯어내고 갇혀있던 승객들을 구조했습니다. 인근 목장에서 나온 말과 충돌에 버스가 심하게 찌그러졌기 때문입니다. 불과 30여 분 만에 차량 7대가 잇따라 말과 충돌해 말 2마리가 죽고 운전자 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예, 그리고 안개가 좀 많이 꼈었죠. 그리고 말이 한 마리가 아니었거든요. 그 도로가 그 사이에서 튀어나왔기 때문에 저도 이제 깜짝 놀라는 손님까지 깜짝 놀랄 정도인데. 산간 지역에서는 이달 들어 노루도 날마다 대여섯 마리씩 차량에 치여 죽고 있습니다. 번식기에 접어든 노루들의 활동이 왕성해지면서 도로로 자주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에 대한 고려된 그 도로 건설 이런 부분이 또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목장 주변에 이제 그 도로가 워낙 잘 뻗어 있다 보니까 이제 과속에 의해서 갑자기 동물이 나타났을 때 컨트롤 하지 못하고 이제 지난해 제주 지역에서 발생한 로드킬 교통사고는 284건으로 2년 만에 3배로 늘었습니다. 도로에서 가축이나 야생동물을 만나면 경적을 크게 울리면서 속도를 서서히 줄이고 핸들을 급하게 틀지 말 것을 전문가들은 충고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초고층 건물 드림타워는 고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오늘 아침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218m 높이의 고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사업자가 공사 착공계를 내더라도 수리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 투자자인 녹지그룹은 고도 문제 해소에 협조적인 반면 국내 업체인 동화투자개발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 최하위권인 제주 지역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청렴제주 공동체 실현을 위한 민관 합동 전략팀이 출범했습니다. 제주도는 시민단체와 학계, 공무원 등 12명으로 구성된 전략팀을 운영해 공무원 행동 강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 내부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제주도는 재작년 16개 시도 가운데 꼴찌였고 지난해에는 12위를 기록했습니다. 4.3 평화교육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 교육청과 제주 4.3 평화재단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4.3 평화교육 교재 개발과 교육 영상물 제작, 교사들의 직무 연수 등에 협력하게 됩니다. 4.3 평화교육은 그동안 교재 부족과 교사들의 참여가 적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한라산에 올해 단풍이 시작됐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오늘 한라산 정상에서부터 20% 정도의 단풍이 들어 단풍 시작일로 기록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지난달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간 지역의 최저기온이 떨어져 지난해보다는 이틀, 평년보다는 하루빨리 단풍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한라산 단풍은 이달 말쯤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10일 새벽 제주시 노형오거리 부근 도로에서 4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48살 최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을 바탕으로 용의 차량을 추적하던 중 최 씨의 차량에서 숨진 남성의 혈흔을 발견했는데 최 씨는 당시 술을 마시고 운전해 사고가 난지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해안 지역에서 시신이 잇따라 발견돼 해양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낮 12시쯤 제주시 한림항 안쪽의 깊이 7m 바닷속에서 한림선적의 화물선 선장인 64살 김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늘 아침 6시쯤에는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해안에서 43살 김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제주 지역의 산불 진화와 인명 구조 등을 위한 다목적 소방 헬기가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제주의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우리나라 국산 헬기인 수리온과 이탈리아 기종 등 준대형급 기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 헬기는 오는 12월까지 기종 선정 작업을 마친 뒤 헬기 제작과 시험 운항 등을 거쳐 이르면 2017년 말에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꿩엿과 강술, 순다리와 댕유지, 재래돼지와 재래감이 맛의 방주에 등재됐습니다. 맛의 방주는 세계 각 지역의 멸종위기 음식과 종자를 찾아내 관심과 소비를 이끌어내기 위해 슬로푸드 국제본부가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해 등재된 제주 후구와 제주 푸른 콩장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많은 8개 품목이 등재됐습니다. 제주 시내 도로 가운데 노형 오거리에서 무수천 사거리 사이인 노형로의 교통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가 지난해 도로 교통량을 조사한 결과 노형로 도로교통공단 앞 지점이 하루에 4만 900대의 차량이 통과해 교통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